네, 안녕하세요. 목동 C사이트 학원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 원종훈이라고 합니다. 수원대 논술 파이널 실시간 줌 강의 수학 안내입니다. 수업 교재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문이과 구분 없이 진행됩니다. 찐 수원대 논술 모의고사 문제집과 동일하게 구성된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수원대 수학의 경우 문과, 이과에 대해서 문제 유형, 난이도 차이는 아예 없습니다. 단지 문항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시중교재 2022 찐 수원대 모의고사 EBS 변형 문제집 입문용, 자연용이 있습니다. 수업 후에 꼭 구매하셔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수원대 논술 수학 학습 방향은 수원대 논술 출제 가이드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는 문이과 모두 수원 수투입니다. 난이도는 EBS 수투 기준 레벨 1, 2 수준입니다. 난이도가 평이하지만 80분의 국어, 수학 총 15문항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쉬운 문제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수원대 논술은 EBS 교재 연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파이널 자료, 학원에서 적용하는 파이널 자료는 대부분 EBS 변형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 수원대 논술 가이드에 부합하는 답안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번, 용어, 기호 등 구체적인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번, 문제가 요구하는 물음과 조건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수업 시 제공되는 모범 답안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었더라도 모범 답안과 반드시 비교하여 다시 한번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원대 공식 논술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합이 8.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은 2분의 1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더하기 10이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어진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조건에 대해서 A6, A7, A8 요 세 항의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등비 수열의 합이긴 한데 그 합을 구하는 항 자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합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항을 일반항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항 공식을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항 적용해서 바로 쓰시면요. A 곱하기 요거 공비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친구 A 곱하기 R의 세제곱 되겠네요. A 곱하기 R의 4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적겠습니다. 첫 항 곱하기 R의 4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5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6제곱. 2분의 1. 첫 항 곱하기 R의 세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4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2. 자, 물어보는 것도 미리 작성해 놓겠습니다. 첫 항 곱하기 R의 5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6제곱. 첫 항 곱하기 R의 7제곱.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뭐 많은 이론을 통해서 혹은 간단한 이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제를 빨리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등차나 등비는 서술할 때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깔끔한 방법이 뭐냐? 항은 일반항 적용, 합은 합공식 적용. 그러니까 공식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사용한다.
오직을 사용한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답안지 작성할 때. 자, 그러면은, 자, 요식 있잖아요. 요식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어떻게? 공통 묶겠지요? AR 제곱 될 거고, 1 플러스 R 플러스, 그 다음에 R 제곱. AR 제곱 공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식도 왼쪽식 A, R이 4개가 공통이네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 R 몇 개? 3개가 공통이네.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 일반적으로 뭐예요? 대입법으로 풀리죠? 대입법, 연립 자체가. 그러면 이거 통째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이거 들어가겠네요. A도 들어가겠네요. R 4제곱인데 R 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자, 1번식을 요거 2번식에다가 적용합시다. 1번을 2번에 적용. 자, 적용하면은 요놈 8 R 제곱 남고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 AR 세제곱. 자, 똑같고, A 똑같고, R제곱, R 세제곱. 그러면 R이 하나 남겠네? 8 곱하기. 자, R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죠. R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8. 1번식 적용해서. 자, 내려봤더니 뭐예요? 이거 R밖에 안 남았네. 풀리겠네? 계속 정리. 4R. 넘어가서 마이너스 4R 될 거고, 마이너스 12. 8R 제곱. 자, 약분 칩시다. 4, 이거. 자, 약분 치면은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자, 32. 이렇게 될 거고요. 1, 2. 뭐,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거꾸로 됐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R 플러스 1. 자, R이 마이너스 1. 또는 R 값이 이제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2개 나왔으니까 조건 한번 다시 조건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 되고, 이 친구 이제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R 값이 지금 2분의 3이 나오게 되고요. 자, R 값 2분의 3을 이용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는데, 등비수열 문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보통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자, 이것도 딱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 곱하기 R 5개가 공통이네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역시나 또 1번식이 적용되겠는데요? 1번식. 그래서 1번식을 적용해서 8, 그 다음에 R이 몇 개 남아? 2개. 5개니까 R이 3개 이렇게 남겠죠. 맞죠? 자, 그러면 R 구해놓은 거 대입합시다. R 세제곱은 바로 세제곱해서 8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답은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공개된 문제 중에 이제 5번 문제 있잖아요. 5번 문제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랑 뭐 큰 차이는 없죠. 예, 문제 자체도 굉장히 간결한, 복잡하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뭐 다시 말하지만 아까도 이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술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간단한 문제를 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 간단한 문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서술을 할 수 있거든요. 연습이 덜 되면은 문제 안만 잘 풀어도 시간 내에 서술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답안에다가 뭐 자잘한 계산들은 생략을 하고 이제 제출한 답안지 이제 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제출할 답안지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뭐 요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사항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식 적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묶는 것도 뭐야? 필수적인 연산 요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연산이 안 복잡한 상황이니까 쓸데없는 연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간결한 문제죠. 간결한 문제. 그러면 쓸데없는 연산 지울 건 없고, 그럼 이대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답안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안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냐면은, 지금 가장 일반적인 걸 어기고 있거든요. 전단원에서. 뭐냐면은, 지금 문제, 5번 문제 읽어보시면은, A라는 거 문제 내에서 제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등비 수열 AN의 첫 항을 A라고 하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답안지에다가 뭐 A 썼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저씨? 자, 바로 위에다가, 요거 위에다가 A라는 걸 쓰고 싶으면은,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등비 수열 AN의 첫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R도 지금 뭐예요? 문제에서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공비를 R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 없거든요. R을 내가 썼잖아요. 그러면 그 R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랑 제 답안지랑 차이점은 아마 요 간단한 문제에서는 아마 요 차이일 거예요. 요 차이. 그래서 자,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 문자가 뭔지 사전에 답안지에, 반드시 답안지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시작.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 자, 이차 함수고요. gx 로그 함수고요. 자, 구간 1부터 7까지 해서 gfx 합성함수 gfx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함수 f가 hx라고 할게요. 뭐 gf가 있으니까 어떤 함수 h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최대 최소 혹은 이제 우리가 미분까지 들어가니까 어차피 수투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h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던지 아니면은 그 그래프를 말로 설명을 정확하게 하던지 그거 생략하고 x가 몇일 때 최대값 얼마 딸랑 요것만 적어 놓으면은 그건 무조건 감점 요인입니다. 그건 무조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최대 최소값 혹은 극대 극소값 물어보면은 무조건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고차 함수면은 증감표가 그려져 있거나 혹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난해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해하게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난해해져. 그래프 안 그리고 하면 난해해진다고. 수학 논술이니까 그래프를 꺼려 하면 안 돼.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착!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시작을 해봅시다. g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그럼 gfx를 식으로 적어봅시다. gfx fx부터 적용시킬게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g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x 자리에 요 2차직을 집어넣어서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살짝 복잡한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 뭐 특별하게 gfx를 계속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이제 구해라. 구해봅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가 뭐예요?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로그 소관이 2차인 건 못 그리죠. 아, 못 그린다 어떡하지? 치환이 있잖아요. 치환. 치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뭐 치환으로 문제 풀 거고 그 치환된 그래프까지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입으로 다 풀었죠? 입으로 다 풀었고,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을 이제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겠죠? 자, 치환을 하면은 요 함수는 다시 적으면 y는 로그 3의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로그 3의 t에서 y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야? 로그 함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제한된 t의 범위만 잡아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만 잡아낸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t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한편 t는 x에서 t로의 이차함수로 이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좌우 좀 바꿔주시고 요거 이차함수니까 완전 제곱식 상수항 고쳐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x가 실수 전범위가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죠. 무조건 그래프. 그렇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아래로 블록. 자, 꼭지점이 3,2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t는 x-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지요. 자,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7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x 3이 여기 있네. 1부터 7까지면은 자, 3에서 거리를 좀 생각해 보면 3에서 7까지는 거리가 4나 되고 엄청 길고 3부터 1까지는 2밖에 안 되는 거죠. 2. 그럼 2에 가까워. 거리가 2밖에 안 돼. 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x좌표 간격이 2밖에 안 돼. x좌표 간격이 4나 돼. 4나 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값 구해 놓으면 되겠네. 1 대입해서 어려운 거 아니죠? 1 대입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6. 7 대입해 주면은 34 이렇게 됩니까? 맞나? 어우, 왜 이렇게 큽니까? 자, 7 대입하면은 4 될 거고 4의 제곱 16, 16에서 2 더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한 거예요? 현재 t 값의 범위를 구한 거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x1부터 7까지 해서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18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t는 그래서 2부터 1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구하려는 원래 이 y의 최대 최소 이거 다시 보시면 아까 방금 지웠던 거예요? 자, y는 로그 3의 t 이렇게 됐었죠?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 숙. 자,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18까지. 그러면 어딘가에 2가 있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x축, 뭐 t축, y축 이런 거 그릴 필요 없다고. 여기다가 식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축, y축, t축, y축 있다는 거 그릴 필요가 없다. 자, 2, 18, 2 왼쪽, 18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헛. 자, 그러면 t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이제 로그 좁네요. 3의 2 이렇게 될 거고 18
이제 t자리에 18 집어넣어주면 로그 3의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바로 결국에는 y의 최소값, y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최소, 이놈이 이제 최대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최대, 최소, 이제 차를 적어주시면은 로그 3의 18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18이니까 9 따라서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6번 문제도 풀어봤는데 뭐 난이도가 이제 뭐 부담되는 난이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서술을 할 때 일단 문제 푸는 건 이제 지장이 없었고요. 이제 서술할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다 치고 답안지에 옮길 때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 채점을 이제 일일이 채점을 해보면은 뭘 안 옮기느냐, 이런 것들 안 옮겨. 이런 것들 그래프 안 옮기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프에 자신이 없으니까. 뭐가 자신 없냐면은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데 지저분해. 근데 그 지저분하다는 거, 축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지저분한 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축. 뭐? 옆에다가 식만 적으면 되는 거야. 식만. 그래프 식만 딱 적어준다면은 X축, T축을 그릴 필요가 없다고. X가 얼마일 때 T가 얼마 이런 거 적을 필요 없다고. 그냥 간결하게 돼. 그냥 깔끔하게. 맞죠? 식만, 그래프 식만 바로 옆에다 적어주면은 뭐 축도 그릴 거 깔끔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프를 제가 만약에 그리지 않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말로만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자, x에서 t로의 이차함수에서 자, x 범위에 따라 제한된 x 범위에서 이차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므로 x가 3일 때 t는 2가 된다. 그거 말로 쭉 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와 x가 7일 때의 2차 함수값을 비교하면은 7일 때가 18로서 더 크므로 결국에는 t의 최종적인 범위는 2부터 18까지 된다. 아이씨, 얼마나 길어. 아주 고통스럽지. 이거를 다 한글로 적을래? 아니면은 깔끔하게 이거 하나 그릴래?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된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떨렁 x가 몇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6번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7번 문제랑 8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7번 문제, 8번 문제 안 풀거든요. 7번은 너무 간단해서 안 풀었고 8번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OT로 설명하기엔 너무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서 8번은 좀 제외했고 8번에서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8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관련된 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두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날짜까지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고 자, OT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